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가 유럽 진출 첫 번째 공식 경기 2023-20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빠르게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줬고 또 본인의 장점을 보여준 경기였는데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조규성 선수의 유럽 무대 첫 경기 활약 어땠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트윌란이 흡이도브레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만큼 현재 미트윌란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채널에 모든 뉴스가 조규성 선수로 좀 뒤덮여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경기는 쉽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흡이도브레 같은 경우는 덴마크 리그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는 팀이에요. 예. 하지만은 상대 골키퍼의 미친 선방쇼도 있었고 골대 불운도 있었고 또 이제 좌우 날개들의 부진까지도 이어지면서 자칫 홈 개막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칠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규성 선수가 후반전에 결승골을 넣어준 덕에 1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미트윌란 공식 홈페이지의 매치 리포트 경기 소식 기사인데요. 첫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 조규성이었다고 하면서 경기 상황을 소개했고 경기력, 기회 측면에서 내용 면에서는 우위를 점했는데 이제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의 멋진 헤딩슛으로 이제 결승골을 넣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조규성 선수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직전에 와서 그 경기도 선발로 뛰었지만 그 경기에선 별다른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덴마크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을 했고 또 좋은 컨디션을 보였어요.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이미 저희가 이적했던 당시에 소개해드렸던 이삭센과 이제 공격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포진도를 보면은 4-2-3-1 포메이션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시르하고 이삭센이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441을 썼을 때 투톱으로 뛰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투톱으로 뛰었던 거는 정통파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정통파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가 오면서 다이아몬드 442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3명에서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2명의 공격수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하지만 이제 4-2-3-1로 가져가게 되면은 공격 자원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인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조규성 선수를 영입한 효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상대 팀이 흡이도브레도 4-2-3-1로 나섰고 어떻게 보면 맞불을 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고요. 하지만 경기 운영 형태를 보면 조규성 선수가 좀 9번 역할로 전술적인 또 수행 능력, 전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선으로 내려와서 연계도 좀 많이 해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 어쨌건 미트윌란이 후반기 때 급상승세를 탔던 이후에는 이삭센의 득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서 키핑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한 거고 이삭센이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뛴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조규성 선수 본인도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케인을 보고 배운다고 했을 정도로 2선 연계 플레이를 좀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빛났어요. 경기 초반 하지만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조규성 선수의 최대 장점이 이제 헤더, 공중볼이긴 한데 8분 정도에 올손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전방으로 올렸을 때 조규성 선수가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예. 미끄러지면서도 머리로 패스를 해서 연결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선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머리로 이제 패스를 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이 장면은 이제 옵사이드에 걸리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지만 그 뒤에도 조규성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오고 뿌려주는 장면, 특히 24분 같은 경우에는 꽤 밑으로 내려와서 상대 수비 3명 사이에 압박이 있었는데 이거를 힘으로 이겨내고 나서 배후로 침투하는 세렌센을 보고 또 정확하게 패스를 줬어요. 근데 세렌센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터치가 조금 길면서 막혔거든요. 세렌센이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막히면서 무산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규성 선수의 이 케인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이었고 또 25분 같은 경우에도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골대를 강타했고 저희가 이제 그 조규성 선수 이적했을 때 과거 이천수 선수라든지 이동국 선수라든지 초기에 공격수들은 예. 골을 넣어야 될 때 골대를 맞고 나면 부담이 커진다고 했는데 그 좀 우려됐던 장면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 그 이삭센이 이제 그 드리블로 치고 가는 과정에서 그 원래 조규성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 수비가 차단했는데 조규성이 이걸 받아서 그대로 이제 중앙까지 움직여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를 했던 거였죠. 네. 하지만 이삭센의 움직임에 맞춰서 바깥으로 빠져 있다가 뒤로 들어왔던 이 판단과 포지셔닝은 굉장히 좋았고 이 슈팅도 꾹꾹 떨어진 슈팅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거든요. 크로스바를 때린 것은 좀 불운한
중요한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분경에는 쇠렌센이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또 크로스바를 강타를 하고 말았죠. 분명히 이 경기 미투일란이 주도했고 좀 이길 만한 흐름이었지만 골대의 불이 2번 연속 나왔고 특히 이 장면도 조금 아쉬웠어요. 그 39분경의 코너킥 공격 과정에서였죠. 조규성 선수가 헤더 경합을 하고 나서 이제 흐름볼을 주니뉴가 볼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상대가 뒤에서 이제 파울을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뭐 조규성 선수가 경합할 때도 조금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이걸 이겨냈고 주니뉴가 파울을 당한 건지도 VAR 체크까지 했지만 정확하게 PK 판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삭센이 키커로 나섰는데 조금 안일하게 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한테 막히고 말았는데요. 결국 전반전에 2번의 골대 강타와 1번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인해 0대0이라는 스코어로 미투일란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 뭐 전반전은 그 미투일란이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점유율은 57대 43이었고요. 슈팅 숫자가 11대 2, 5배 이상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4번을 가져갔었고요. 코너킥도 7대 1이었어요. 예. 하지만은 페널티킥 실축과 골대 2번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던 미투일란이라고 할 수 있죠. 후반전 들어서는 좀 더 날카로운 장면들이 있었고 특히 조규성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플레이들이 살아났는데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떨궈줬고 여기서 공격에 가담했던 레프트백인 파울리뉴가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에게 막혔거든요. 하지만 이 조규성 파울리뉴 조합, 이 조합이 후반전에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결승골도 이 둘 조합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심시르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파울리뉴가 그대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조규성 선수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예, 뭐 크로스 자체도 굉장히 좋긴 했지만 니어 포스트 쪽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서 정확한 위치 선정에 이은 헤더 슈팅까지 조규성 선수가 자신의 최대 장점을 보여준 득점 장면이었어요. 이 골로 인해서 미투일란은 조금 심적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67분경에 다시 한번 비슷한 장면에 골이 나올 뻔했었죠. 예. 파울리뉴가 크로스를 올린 걸 조규성 선수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좀 빗맞으면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득점 장면을 놓쳤기 때문에 이 상대 흐비도블의 수비가 이번에 좀 따라 붙어서 괴롭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성 선수가 건드려봤지만 바깥으로 빠졌고 그 뒤에 이제 조금 경기가 소강 상태로 이어진 가운데 73분에 아무래도 또 덴마크로 넘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미투일란이 조규성 선수를 빼고 카바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중 컨퍼런스 리그까지 있다 보니까 체력 안배 차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85분경에는 조규성 선수의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파울리뉴 빼고 디르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예, 워낙에 둘이 호흡이 좋았으니까 살짝 이 선수 소개해드리면 이제 1995년생의 브라질 선수인데 뭐 사실 브라질에서도 이 바히아 지역 리그를 우승했던 선수고 또 미투일란에 2019년에 와서 꾸준히 뛰고 있는 선수 때 이제 미투일란에서 덴마크 슈퍼리그 우승을 함께 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뭐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마쳤죠. 예, 그러니까 후반전은 사실상 그 조규성의 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도 45대 55로 밀렸었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는 뭐 8대 4로 2배가 더 많긴 했지만 전반전 대비로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상대가 유효 슈팅도 2번을 가져갈 수 있었고 코너킥도 2대 2였고요. 빅찬스도 1대 1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상대가 빅찬스를 놓쳐준 게 조금 행운이 따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투일란은 여기 저희가 그 소개선 뺐지만은 후반전에 또 골대를 한번 때렸습니다. 예, 뭐 굉장히 골대 불운이 있었는데 하지만 뭐 이런 장면들 뭐 골로 이어진다면 미투일란이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주는 뭐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인 결정력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이 경기에서 미투일란이 전체 슈팅을 19회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득점이 2.55골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3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한 골에 그쳤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조규성 선수의 골이 정말 중요했다는 얘기인 건데 이 경기에서 그가 결정력에서 조금 문제를 드러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센과 심시르 좌우 윙들의 부진에 있어요. 이삭센은 최근에 그 밀란 이적설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두 선수가 정말 부진했거든요. 일단 이삭센 패스 성공률 50% 심각하고요. 그리고 크로스 8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시켰고요.
슈팅 4번 시도해가지고 2번 유효 슈팅이었는데 이 유효 슈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널티킥 미스가 있었죠. 예. 그 드리블도 6번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예. 거기다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무려 17회나 됐고요. 심시르는 더 심각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패스 성공률은 더 나았었지만은 크로스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슈팅 단 한 번이 전부였고요. 드리블 7회 시도에서 2번 성공한 게 전부였고요. 그라운드 볼 경합 13번 했는데 2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거기다가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그러니까 이삭센보다도 더 조금 뛰었잖아요. 10분가량을 더 조금 뛰었는데도 18회로 더 많았어요. 예, 결국 이제 이 조규성 선수를 지원해줘야 될 윙 플레이들이 좀 안 되면서 그나마 파울리뉴가 아니었다면 조규성 선수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네. 소파스코어에서도 심시르와 이제 이삭센이 가장 평점이 안 좋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파울리뉴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평점을 팀 내에서 받았습니다. 예, 뭐 활동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전에만 박혀서 공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선 지역까지도 많이 내려와서 연계해줬고 또 심지어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서도 수비에 가담하고 압박도 해주는 등 사실 뭐 감독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뭐 전천후 공격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 3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 뭐 유효 슈팅 한 번이 골로 연결됐고, 그리고 유효 슈팅이 아니었던 하나는 이제 골대를 강타한 거였죠. 볼 터치도 33회면은 최전방 공격수인데 73분 뛰고 33회 준수한 수치입니다. 거의 왜냐면 최전방 공격수들은 20회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풀타임 기준으로요. 예. 거기다가 이제 패스 성공률도 78%로 최전방 공격수라면 조금 준수한 수치에 무엇보다도 찬스 메이킹 3회. 예. 예, 이를 통해서 좀 이삭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밀어줬던 조규성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엔 그러다가 예. 후반 와서 이제 슈팅들을 가져갔던 거였고요. 예. 크로스도 한 번 시도해가지고 100% 성공률 기록했고요. 볼 경합 승률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번이나 이제 볼 경합을 해줬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 여기에 더해 이제 수비를 상당히 열심히 해줬는데요. 일단 뭐 파울도 2회를 범했고요. 태클도 2회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리커버리도 8회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이 정도 활약이라면 뭐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공격 진영에서 하나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수비 진영에서 기록을 했어요. 제가 리커버리 맵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비 쪽으로 많이 가담을 해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키패스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이제 화살표가 도착한 지점이 이제 슈팅으로 연결된 지점인 거잖아요. 예. 그건 거의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들, 특히 이제 2개는 골 에어리어까지 패스를 준 거예요. 이건 빅찬스나 마찬가지인 건데 동료들이 이걸 찬스에 살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뭐 조규성 선수가 골대를 맞춘 장면도 있었고 키패스도 이 정도로 기록을 했다면 2개, 3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만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의 또 다른 이제 승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규성 선수와 함께 특급 도우미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이제 파울리뉴의 기록을 보였는데요. 파울리뉴 확실히 공격적인 풀백답게 측면을 계속 밟고 다녔고요. 그리고 볼 터치도 62회면 상당히 많이 가져간 거죠. 패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키패스 2번이 다 이제 조규성 선수한테 준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빅찬스였고 크로스가 정말 정교하죠. 예. 4회 시도해가지고 3회를 성공시켰고요. 또 이제 슈팅도 2번 가져갔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가로채기 4회, 그리고 태클 3회를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 100%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한테 제공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삭센 선수가 떠날 경우 좀 공격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삭센보다는 조규성 파울리뉴로 올 시즌은 가는 거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호흡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삭센이 있다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이삭센한테 많이 주는 플레이들도 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이삭센이 어쨌건 지난 시즌 덴마크 리그 득점왕이기도 하고 예. 지금은 약간은 뭐랄까 밀란 이적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도우미에 더 집중을 하고 또 이제 비벼주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이삭센이 떠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팀 내 주포가 조규성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파울리뉴를 적극 활용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뭐 첫 경기에 속단하기 어렵지만 조규성 선수가 충분히 또 득점왕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미트윌란 구단은 뭐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조규성 선수를 이번 경기 구단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데뷔전 골을 넣은 것도 있고 승점 3점을 남긴 것도 있지만 근면한 노력이라고 좀 부지런히 좀 압박도 해주고 많이 뛰어준 것들을 좀 높이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사진들에 파울린이랑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아마도 올 시즌에 이 주력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교체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중 경기 때문입니다. 리더컴하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예선 2라운드가 이제 잡혔죠. 예, 룩셈부르크 클럽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목요일 새벽 1시 45분에 이제 홈에서 1차전 치르고 그다음에 곧바로 7월 30일 일요일 저녁 9시 뭐 우리 팬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예요. 실케부르와 덴마크 슈퍼리그 2라운드 치르고요. 그리고 8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에 리더컴과 2라운드 경기까지 뭐 연달아 중요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 조경 선수가 다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이제 그 빡빡한 일정을 초반부터 계속 소화를 해야 되는 미트윌란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3라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주중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경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한참 몸을 만들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우려 속에 또 이적팀을 미트윌란을 정한 조경 선수 첫 경기만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본선에도 오르고 또 올 시즌 덴마크 리그 우승, 득점왕 모든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조경 선수의 도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